단일화 성공할까? 이거는 자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 합의에 의한 단일화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 단일화 말고. 결과적 단일화. 결과적 단일화? 결과적 단일화가 포함입니다. 네, 하여튼 네. 단일화. 누군가 접으면 이것도 단일화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남는다 그 얘기잖아. 그렇죠. 한덕수 후보는 나중에 접겠죠. 밖에만 있으면.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단일화. 11일까지 뭐 이렇게 10일까지 정해야지. 단일화. 그러면 최소한 어떤 특정한 절차에 의한 그렇지. 추대든 어쨌든 그렇지. 합의에 의한 단일화 60% 넘어가면 5. 51% 넘어가면 5. 아니 51% 세모. 세모? 네. 세모? 이거지. 네. 60%에 40% 정확한 세모. 질문이 합의에 의한 단일화 몇 월 며칠까지 이거예요?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정몽준 노무현식 단일화 뭐 그런 거. 여론조사 경선도 되고 뭐 또는 가위바위보도 되고. 가위바위보도 되고 또는 무조건. 닭 싸움도 둘이 되고. 만나서 합의. 개싸움도 되고. 개싸움도 되고. 네. 하나 둘 셋. 된다고요? 전 된다고 봐요. 나는 절반만 일단 했어. 난 절반만 했어. 네, 동그라미 절반. 네. 그럼 절반 네. 동그라미 절반 절반. 하니까 또 절반으로 될 것 같아서 절반 소형 조성의 얘기를 들어가니까 조금 절반이라는 얘기 혹시 프레임이 그래. 될까봐 좀 예, 조심스럽네. 예, 절반이에요, 절반. 네. 아 근데 지금 하는 거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점점 더 감정이 격앙이 돼서 단일화 생각이 멀어지는 것 같고요. 예. 한덕수 후보는 지금 왜 이양반이 김문수 후보가 말하고 달라 하면서 지금 당황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둘 다 당황하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는 부러져서 단일화에서 멀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 가슴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김문수가 버틴다. 버틴다. 그 다음에 버텨버리면 한덕수 후보가 바깥에서 단일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저는 반반. 반반. 예. 근데 되는 안 되는 쪽으로 반반. 알겠습니다. 그분이 개입할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서초동에서. 개 데리고 다니시는 분. 그분이. 한덕수 아니면 김문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냥 접으라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분 얘기를 이 두 분이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그분을 찾아가서 예. 좀 개입을 해달라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최근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건 이제 왕 이게 물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예, 경고. 네. 내 말 안 들으면 좀 물어버릴 거야. 착한 개인데 어쨌든. 개 싸움이 생각나요. 개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된다에 걸었는데 사실 경선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그냥 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걸 얻어내고 추대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럴 가능성도 높기 저는 한 60%될 가능성 60%. 김문수 후보가 영혼이 맑은 사람이어서 극자와 구구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 열받았는데 그럼 또 끝인.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 추대 형식이 될 것 같다라고 봐요. 추대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죠. 한덕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쪽 분들 얘기를 계속 듣는데요. 네. 전혀. 절대. 분위기가 너무 이 감정이 상해서 근데 그럴 줄 몰랐나?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었는데 버틸 걸로. 그 제가 어제 한판 승부 가서 얘기했잖아요. 당 지도부가 이거 설계를 할 때 첫째는 그러니까 한동훈 막는 것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늘렸잖아요. 8일이 늘어졌어요. 2017년 때보다. 굉장한 패착이에요. 이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서 8일을 늘려서 이거 왜 늘려? 왜 5월까지 넘어가는 전당대회가 결선을 하다 보니 뭐 2명 더 하고 뭐 이렇게 예.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꼬인 거죠. 김문수 후보가 이럴 줄 몰랐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덜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뭐 막다른 골목에서 김문수 후보가 뭐 울릉도 가고 이러면 어쩔 거예요. 가신다며. 가서 이제 전화 안 터지는데 아니 김문수 스피드 후보 511 아닌가 뭐 이러고. 성향을 봐서는 착한 김문수로 오인하는데 김문수 이 후보를 보면 옛날에 산전수전 다 겪은 양반이잖아요. 그리고 DNA가 반골 기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운동 했고 민주운동 하면서 반골 기질했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 경선 때 본인이 될 거라고 덤빈 게 아니라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면서 덤볐어요. 당시에는 박근혜 대선원이었는데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마음 먹으면 부러져도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건 지도부가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 당황했을 것 같고 윤석열이 나서도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본 게 단일화를 안 하면 그 비판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일단 김문수 후보 본인보다도 주변 측근들이 그걸 버틸 힘이 있을까? 누가 있는데? 정확히 보여줘. 김재원, 차명진. 차명진이야 뭐 어차피 뭐 잘 끝났으니까. 보세요. 근데. 이분들 정치권에서 차명진 의원도 지난 20년도 총선 때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많이 멀어지신 분이고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됐어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이걸 왜 전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선의에 의해서 단일화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11일이 넘어갔어. 예. 그럼 등록은 해야 되잖아. 후보 번호가 기호 2번 김문수와 뭐 기호 8번 한덕수 이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를 간다는 건데 여긴 당이 아니에요. 우리 당이 우리 당 후보가 될 수가 없어. 우리 당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잖아. 선거법에 걸리잖아. 어떻게 이겨요? 그 저는 한덕수가 한덕수가 접는다니까. 예. 그런 결국에는- 단일화는 오케이. 그런 단일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설득력 있네. 아니 그런 단일화는 뭐 가장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바라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도 저는 동의하는 건 김문수 후보가 본인 인생의 지금 대선 후보 그것도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리를 평생 꿈꿔왔을 수도 있어요. 자유통일당의 바닥까지 갔다가 국민의힘의 이런 따져보면 2당 그리고 여당이었던 여기에 대선 후보가 됐는데 여기서 내놔 그 명분이 줘야 되나? 아 나 이거 버틸래 내 인생에서 한번 멋지게 뛰어보고 맞아요. 그냥 나 패배를 하더라도 내가 질 거야 그럼요.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지지 오늘이 않아요. 화요일이니까 수목금만 버티면 되니까 한덕수가 결국엔 접는다. 오케이 바꿨어요. 그 설득력 있어. 전 접는다고 생각해서 단일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일화는 오케이. 그 단일화 차명진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지금 보셨는데 차명진? 그 김문수 캠프에 거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차명진이에요. 참 핵심이죠 핵심. 네. 그 내부적인 논의도 다 차명진이 결정을 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결정권도 설득력도 차명진이 그냥 원탑이에요. 딴 말 안 듣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의원 얘기가 보좌관부터 김문수 의원 보좌관부터 분신이죠. 차명진이 분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이렇게 뭐가 있냐. 우리 그냥 쭉 나가고 그냥 뭐 그러니까. 후보님 대선 이후에 뭐 정치하실 거예요? 뭐 정치에서 뭐 합니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저랑 같이 그냥 라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유튜브나 하고. 왜 접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게 접을 없어. 생각이 없어. 현역 의원도 한 명도 없고 어제 광화문 행사에 현역 의원 한 명도 안 갔잖아요. 예. 김문수 당 후보인데. 일단 난 몰라 나 삐뚤어질래. 김문수가 극자 구구한 건 중도를 안 갔잖아 한 번도. 이 양반이 타협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도 걸리긴 하는데 외골수 기질이 있지. 얘기하려고 가만히 까먹어. 괜찮아요.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중간에 시간을 할게요. 드릴게요. 그럼 네. 그다음에 이제 자꾸 여론조사 압박하면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뭐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압박에 의해서 국민적 압박에 의해서 단일화 안 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저 같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안 해요. 내가 지는데 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 더 기다리지. 다른 방법을 하자고 하지. 가위바위보 뭐라도 하지. 철봉하겠네. 철봉. 턱걸이. 몸무게라고 뭐 몸무게든 뭐 철봉이든 일단 뭐라도 턱걸이 그런 할까요, 걸로 하지. 내가 이기는 걸로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철봉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 철봉 단일화. 그러면 아니면 한덕수가 안 맞겠다. 돼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당 지도부가 팔이 길어서 땅에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 외모 지도부가 비하면 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 대한 게 굉장히 잘못됐다. 처음부터 당일날 선출될 당일인 5월 3일 토요일 밤부터 당내 넘버 1, 2와 이양수 사무총장에 가서 6일까지 오늘까지 단일화 하세요. 7일부터 뭐 공보물 뭐 발주해야 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시를 했지. 거기서 빡쳐가지고 명령. 이양수 바꿔야 된다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차명진하고 개빡쳐가지고 양권이 지금 완전히 압박하고 근데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차명진 전 의원도 보통 성깔이 아니잖아요. 저도 잘 아는데 그분 그 이제 한번 하면은 무대뽀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예전부터. 맞아요. 뭐 막말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그 주위에 있는 김재원 비서실장, 차명진 전 의원 이 두 분이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떤 이 단일화의 정확한 포지션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이런 정황이나 상황들 김문수 후보가 대충 뭐 그냥 네네네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단일화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여지를 보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여론조사 추이도 보면 점점 그러니까 한 명으로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정해지기 전에 여론조사하고 또 뒤집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지. 그러면 명분 자체는 국민의힘의 공건지도부는 빨리 지금 이런 여론조사 뒤지는 한덕수가 앞서는 거 가지고 압박해서 단일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전국대의원대회 잡고 전당대회를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후보는 최소한 자당 대선 후보로 된 이후에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당무 선권이 있는데 결국엔 선거 승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후보예요, 후보. 그건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단일화가 승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말씀한 대로 순전히 김문수 후보의 결정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구나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입을 쫙 벌려놓고 압박. 먹어 하면서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듯한 모양새니까 그래도 나름 한 칼 했던 김문수인데 그렇죠. 바지 사장이 대주주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존 주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몇 가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김재원 비서실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씨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거기부터 제거 대상이에요 지금. 거기 지도부는 온갖 협박. 너 대구시장 너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너 정치 못해. 너 잘 생각해. 너 끝장나는 수가 있어. 너 조심해. 지금 이런 협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저 비서실장 안 할래요 하고 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재호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너 대구시장 해줄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또 하나는 박계동 전 의원은 단일화 추진 뭐 단에 예. 대표 주자로 검토하고 있다 막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눈여겨보라고 하더라고. 박계동 전 의원. 나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 23일까지 우리가 그때까지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23일? 네. 공직선거 공직선거운동. 용지하는 25일이 단일화 뭐 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박계동이라는 인물을 왜 내세웠겠냐. 그거를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쪽은 버티면 우리가 하는 거지. 이제 감정이 완전히 지금 쌓여가지고. 완전 쌓였지. 사실 김문수 화딱지나네. 후보는 핑계만 줘라. 내가 열받은 걸 좀 약간 정당하게 티를 낼 수 있는 핑계만 줘라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가 핑계를 좀 많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협조를 하나도 못 받는 게 고피디님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오늘 뭐 TK 가잖아요. 저렇게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에서 선대위나 아니면 당 대변인실에서 일정 공고를 해야 되잖아. 캠프에서 하잖아. 캠프에서 한 거예요. 캠프에서.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김문수 승리 캠프의 오늘 일정입니다. 네, 근데 그 어젯밤에 돌렸어.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가 막 진짜 화를 내고 어젯밤에 또 그 지도부랑 김문수 후보랑 또 만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서야 대변인실에서 일정을 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조가 전혀 안 되는 오늘 7시 일정 대구 서문시장 방문 및 만찬 여기에 의원들 혹시 누가 가는지 이런 건 좀 봐야 되겠네요. 안 갈걸요? 아무도 안 가면 이제 근데 이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진짜 우군이 없구나. 그냥 내가 접어줘야지 이런 생각할 텐데 이미 잃을 게 없는 김문수 차명진은 그래 끝까지 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후보를 교체하는 건 뭐 정당법 위반이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정당법 위반이에요? 이미 불가능하지. 선출이 됐으니까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안 되죠. 불가능.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당원 당규를 바꾸면 되지. 볼게요. 당원 단계를 어떻게 바꿀까? 그 뭘 어떻게 불확실합니다. 바꾸냐. 정당법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자를 수 그러니까 있다.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저는 다시 그런 출마하는 건 얘기가 그건 못하죠. 모르지. 전국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전국위원회에서 그 당원 단계를 통과시켜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고를 했잖아요.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예.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당원 단계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원 당규를 바꿔서 기존에 선출된 예를 대선 들어서 후보를 비대위 의결로 갈아칠 수 있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야, 근데 이것도 변호사들도 일거리가 생기겠네. 근데 그 11일 날 그렇게 하고 11일 날 바로 그럼 등록을 시켜요? 그렇게? 한 시간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근데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되려면 전당대회 또 추인 받아야 되잖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거기 뭐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도 다 넣겠지. 그 자리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 그래서 비대위가 후보를 결정합니다를 그게 바꿔. 아니고 전국위원회에서 다 추인을 받아서 통과를 시켜 모든 거를. 그 전당대회 열어갖고 거기서 땅땅땅 하면 추인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규정이 규정을 그렇게 뭐- 돼 있어. 규정을 소급이 먼저 가능한가 바꿔야 그게? 대선 규정을 후보. 전국위원회에서 바꾼다고. 근데- 안을 올려서. 근데 그걸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고 전당대회가 나서. 10일 아니면 11일이야.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럼 다시 비대위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 그거를 다시 또 전당대회로 가지고 또 당일에도 추인받아야 되지.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죠. 잠깐만 한 기다려요. 번 되지. 잠깐만 기다려. 한 그럼 번 자 한덕수 후보 지금 이거 상상을 해야 초월하네. 되는데 이 우리 후보가 거부해서 이거 둘이 추인에 붙입니다. 그리고 당헌 단계 근거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초유의 그 민주적 그런 정당 생각할 수 있지. 절차를 깡그리 자. 무시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때 윤석열 1번, 조이대 2번, 국민의힘 2번, 국민의힘 조이대 3번, 검찰 3번, 조이대 4번. 4번, 민주당 5번. 다 전입니다. 100기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 들고 나는 있습니다. 전당대 열는 이유가 그냥 한덕수랑 단일화를 그때까지 해가지고 빰빠라밤 한다고요? 네, 그때 그냥 다시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를 밀기 위한 전당대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입당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열어놓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야, 쭉 상상을 초월하네. 지금 봤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현재 경쟁력은 어떤지 경쟁력? 중앙일보가 어제 그 갤럽에 의뢰해서 천여 명 여론조사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응답률은 17.8%. 3자 대결만 놓고 봤을 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또 대선 철이니까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를 했을 때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일단 보면 모름이 9 정도가 됩니다. 이걸 빼고 난 여집합이죠. 9 정도가 되고요. 한덕수를 넣었을 때는 이재명 49 똑같고요. 한덕수 36, 이준석 6. 그래서 여기도 역시 모름이 여기도 9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김문수, 이준석의 변화만 보면 김문수가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덕수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데 그 표를 누가 가져가냐?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는 모양새고요. 이재명 후보는 변화 없이 49%의 지지율입니다.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5월 3, 4일 조사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이 조사 말고 비슷한 여론조사가 한덕수, 김문수 두 분에 대해서 저렇게 3자를 비교한 예. 게 있어가지고 MBC 라디오 일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YTN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를 했냐면 예. 저거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일부가 예. 이준석 쪽으로 가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한동훈 후보 많이 지지하는 분들 왜 이준석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오고 그거 어머. 아니다. 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제가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일반적으로.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물론 추정에 한동훈 의해서. 후보 지지자분들 중에 이준석 후보 지지 안 하신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거 어떻게 일일이 막 몇백만 명을 다 해가지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 막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 또. 그건 아니다. 혈당이 이렇게 치솟잖아. 혈당 스파이크가 자, 문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윤희석 대표님 나는 그 분석에 동의를 해요. 문자 자기가 받아. 예, 저는 제 번호를 모르니까 못 보내실 거예요. 좋겠다 진짜. 예, 나는 그러니까. 매일 난 생겨. 문자를 저희 전화번호 공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때문에 이 난리통을 하는데 참 이 한심한 분들께서 하나를 간과하는 게 지금 선대위에 한동훈 후보를 데려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그냥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거기에요. 둘 중에 아무나 돼도 윤석열이 뒤에 있는데 한동훈이 가져갔던 43%였나요? 예. 그 정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말하자면 합리적 보수들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끌어안고 안 가고 이거를 그냥 방치한 상태가 지금 말하자면 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있다. 탄핵을 찬성했던 쪽은 이준석이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의견 보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보다 지금 국민의힘 공건 지도부가 할 거는 한동훈의 43% 예. 이거를 안고 가야만 게임을 이재명 후보랑 해볼 만하다. 근데 그걸 아예 간과해 버리더라고.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해볼 만하지 않은데 단일화 그나마 숨이라도 쉴 수 있다. 숨도 못 쉬어. 제가 어제 지금 거의 이제 공멸 상태. 어제 한판 승부할 때 옆에 이제 현직 당 대변인이 계셨어요. 저하고 많이 가까웠는데 이제 그 단일화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몽준 때 노무현 하도 지지율 안 나와서 후단협이라는 게 생기고
우여곡 곡절 끝에 결국 당선되지 않았냐.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분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창피해서 누구지? 있어요. 뭐 알지 뭐. 보시면 SC 아니에요? H.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얘기를 그냥 안 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 일부에서는 이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뭔가 이벤트가 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도 쓱 들어올 거다 이거지. 예. 그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덧붙여 이낙연까지. 이낙연. 미치겠다 진짜. 손학규도 전 많이 우주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재명만 아니면 돼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걸로 전 보여요. 근데 제가 보면은 계몽과 망상이라는 이 두 단어가 끝까지 6월 3일까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치력이 상상력이 이렇게 빈곤해도 근데 본인 생각만 늘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본인 생각만 하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너지가 옛날에 정몽준이 노무현 이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월드컵이라는 어떤 빅 이벤트도 있었고 정몽준이라는 이 후보 자체가 떴던 것도 노무현 후보의 낮은 지지율보다는 그때 사회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후단접이 나왔던 거라서 저는 좀 그 스토리와 지금 뭐 한덕수, 김문수는 아예 상황이 다르다. 망상 속에서 지금 선거를 같은 말을 준비한다. 방금 11시 1분으로 예. 1분 부로 이 특종 잘하는 요 특정 신문의 기자가 있거든요. 예. 수도권 신문에 속보 김문수 당 지도부 성토 다운표하고 이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떴어 이렇게 안 해 이제 이거지. 안 해지 뭐. 단일화 안 된다. 벌써 우리 이 네 분이 읽었잖아요. 삐뚤어질 거야. 나 안 해. 틀어질 거야. 지금 벌써 영덕에 갔어요. 영덕에 이 바다 있는 사진 여기서 이제 울릉도로 간다고. 울릉도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날씨 기상악화로 못 나와요. 그러지 말고 아 그럴까? 이렇게 지금 된다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아 냈어요 또? 앞서 말씀하신 오늘 오전에 거의 11시 한 10분 전쯤에 낸 겁니다. 5월 8, 9일 전국위원회 10일, 11일 전당대회 개최 이유를 분명히 밝혀달라. 그다음에 지금 나를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걸 몰랐냐? 우린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알고 몰랐냐? 있었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쵸,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런 엄중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이거는 격이 달라요. 대놓고 해당 행위하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드러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개엄한 비판하는 입장 아니었는데 비판한 건 저 비판 많이 했어요. 탄핵하지 말라 네, 이런 것도 그렇지. 비판 많이 했고 했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뭐 저번에 누구냐 최상목 탄핵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검사 탄핵도 반대했어. 공천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했죠. 그런데 좀 격이 달라요. 지금 이게 국민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이게 레벨이 다른 거여서.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의힘 이분들 정당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민주적 정치예요? 그냥 뭐 따져보면 동네에서 그냥 어떤 그 국민의 연합회 이런 거 해놓고 본인들끼리 마음에 든 사람 회장시키고 간부시키고 국민의힘 상가 번영에 네, 상가 번영의 수준이지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런 폭압적인 상태에서의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걸고 어떤 후보 선출을 통해서 한판 승부를 걸어야 될 그래서 자당의 후보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 우롱했습니까? 8강, 4강, 2강에 나와서 어렵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선 후보 대우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달래가면서 정치로 풀어야 될 거를 이건 완전히 힘의 논리예요. 보면 나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이게 화가 나서 못 보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제 라는 의견들을 다들 주셨습니다. 가장 큰 패착은 전당대회를 너무 늦게 해서 그 후보 등록까지의 기간을 짧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실책을 지적할 때 엄청 뼈 아플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쵸. 울릉도 가는 거 아니에요. 며칠 버티면 예를 들어서. 끝인데 저 멀리 떨어져서 근데 통 안 이게- 되는데요. 말 잘 들을 줄 알았지 뭐. 그러니까 잘 들을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한 보름 정도 된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한다고 수임 기구도 있고 뭐 하면서 그렇죠. 한다고요. 근데 그 8일이 날라갔어요. 제가 요거 이상한데
계속 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되잖아요. 버티지 당연히 당연히 버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덕수와의 단일화도 문제인데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으셨고 한덕수가 접어. 결국엔 이제 5월 11일 후보 등록 기간을 넘겨서 뒷번호 뭐 7, 8 또는 36번을 받게 될 한덕수 후보가 결국은 접을 수밖에 없는 돈 때문에 그 그렇죠. 구조로 갈 거다. 돈이 너무 많이 돈도 들고 한덕수가 자기 돈 안 써요. 들어서 못해 먹겠나 하고 접을 수가 있다. 지금 여기 김문수 후보 측 입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 당이 경선을 한창 하고 있을 때 당 지도부와 예. 한덕수 예비 후보 부부가 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뭔가를 논의했다. 이걸 공개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공격하는 거네 이제 완전히. 근데 그럴 줄 공격 앞으로. 몰랐냐고. 이제는 이제 서로 등 돌리고 가는 각자. 아니 얘기를 지들이 김덕수 뭐 을지문덕 뭐 해가지고 지들이 한덕수 파리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김문수 되면은 한덕수랑 단일화 하겠네. 빨리 하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김문수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바지 그런 거네. 바지 사장을 세웠는데 계약서에 아무런 담보 장치도 안 하고 그냥 계약서에 다 해놓은 거야. 말 잘 들을 줄 알고. 바지 사장이 계약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명의신탁 돼 있잖아요. 명의신탁. 아니, 근데 그런 사건 사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야 일단 네가 좀 명의를 좀 갖고 있어 하고 뒤에 각서를 썼어요. 홀라당 다 먹어? 다 먹었어요. 법적으로도 해도 그냥 그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먹는 거거든. 친구 아닌데요 하면 끝이야. 맞아요. 그런 판례와 변호사들의 사건이 많더라고.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지금 보면 야 그냥 내가 너 믿으니까 이거 내가 이번에 너 해고 나면 나한테 넘겨줘 했는데 알아서 했는데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명의신탁 할 때 해놓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이 할지 모르니까 약간 달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야 내가 너 바보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닌 거. 내놔, 임마. 이러게. 명의신탁한 건데 너 이 자식아 그걸 무시하고. 뭐? 그 빡친 거야 거기서 이제. 임마? 임마, 그렇지. 나 대선 후보야. 이거지. 너 내 집이야. 이런 거죠. 나 김덕수야. 뭐 이런 판단은 어때요? 만약에 이제 TV 토론 할 때 당에서 크게 이제 판넬에다가 각서. 누구든 후보가 되면 5월 11일 전에 한덕수랑 단일화한다. 사인해라.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사인을 했을까요? 너무 정치에 몰입하셔가지고. 안 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뭐 빅텐트, 빅텐트를 얘기하려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명분을 중요시하기는 이준석 후보가 들어갈 일은 안 들어가죠. 만무하다. 이미 이준석 후보는 윤이 아른거리는 단일화판에는 관심이 없다. 뭐 한덕수가 만나자고 하면 뭐 옛날에 인연이 있으니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는 좀 하겠지만 단일화 얘기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상은 뭐 단일화는 안 할 것 같고 그럼 앞서 3자 대결 보신 대로 하면은 현재 구도대로라면 현재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창원에서는 엠모 씨가 요즘에 저한테 대단히 자주 연락을 해요. 혹시 그 엠모 씨. 엠모 씨. 네. MT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준석으로 단일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그냥 당에서 개판되고 뭐 후보들도 사퇴를 해버리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에이 니들이 다 헤쳐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한덕수는 돈 없어가지고 중간에 드랍하고 그럼 남은 게 이준석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만 좀 해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공포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정당을 해산시킬 거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한덕수랑 일단 단일화 시켜놓고 이준석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이준석이 그냥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걸로 확 밀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명태균 씨의 일단 주장. 엠모 씨라고 했잖아요. 아 엠모 씨. 태균 씨. 실명을 바뀌려고 그래요. 엠모 씨는 아니고 태균 M자, 씨. 태균 M자. 씨. 태균 씨. 이런 방송 너무 재밌어. 아 왜 실명을 밝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당해.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다라는. 문- 가뜩이나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글쎄 말이야. 민태균. 취소했어. 저도 명 씨의 전화를 받았는데 취하. 뭐 민주당. 근데 창원에 엠모 씨가 명태균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민태균도 있고 문태균도 있고 모태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명태균 엠모 씨예요 씨. 저는. 명태균 씨가 전화 왔더라고. 언제? 그랬어? 며칠 전에 와가지고 바빠 죽겠네. 똑같은 얘기하지. 똑같은 얘기. 아무튼 뭐 바빠 죽겠다는 건 핑계고 뭐 어쨌든 전화서 하소연 하소연. 하면서 전국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